안녕하세요. 루더바 초대석의 루키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오늘은 이게 화면에 잡히니까 아시겠는데요. 네. 우리은행의 심장, 우리은행의 중심, 우리은행의 주장 박혜진 선수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 주장을 맡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네, 사실 모신 게 아니라요. 저희가 왔습니다. 원래 좀 모시기 힘든 분이고요. 사실 배경도 저희가 원래 크로마키처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어요? 여행에서 어디요만 딱 바꿔주고 했거든요. 네. 그냥 우리은행입니다. 네, 힘벽, 우리은행 장이동 벽입니다. 네. 휴가 기간 잘 보내셨습니까? 비시즌 시작됐네요. 네, 휴가 동안 정말 잘 쉬면서 제가 좀 발 안 좋았던 부분에 이런 부분 좀 치료 위주로 하면서 네, 아주 기분 좋게 잘 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대표팀 들어가요. 네. 올림픽이 이제 처음이잖아요.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솔직히 그 전부터 이제 선배 언니들이 다 얘기했을 때 이제 선수라면 올림픽을 무조건 한 번쯤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다 느끼지 못하고 어렵게 티켓을 땄는데 다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아쉽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래도 올림픽이란 무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예전에는 박혜진은 국내용, 아, 국제대회에서 무용지물. 사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전에서의 그 위닝 드라이브인, 이제 박혜진이 그동안에 이미지 세탁을 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제 정말 그 중국전 이후 조금 이제 본인 스스로도 좀 부담을 덜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그 경기를 못해서 제가 또 욕을 먹었어도 이제는 크게 제가 그렇게 상처를 받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너무 벽에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많이 내려놨거든요. 자, 그럼 좀 지난 시즌 얘기 좀 해볼게요. KB가 절대 1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즌이고 우리은행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정규리그 우승을 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딛고 정규리그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을까요? 뭐 당장 1년 운동을 바짝 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래도 누구 한 명이 빠졌을 때 우리은행은 다 조직력으로 이게 메울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네, 좀 좋은 성적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데뷔 후 가장 많은 경기를 빠진 시즌이었어요. 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시즌 때 그게 갑자기 다친 게 아니라 비시즌 내내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제가 너무 아파서 이게 통증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좀 통증을 좀 덜 느끼고 싶어서 주사를 한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제 선택으로 해서 맞은 것도 있는데 그걸 맞음으로써 이제 제가 조금 통증을 못 느끼다 보니까 이제 약간 신이 나서 제가 운동을 더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좀 많이 탈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탈이 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즌 앞두고 다시 조금씩 통증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개막전에 좀 그렇게 다치면서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예견됐던 그런 저는 부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네. 좀 그냥 그래도 뭔가 제가 무책임한 것 같아서 그냥 뛸 수 없다는 거에 되게 좀 속상했어요. 위성 감독도 박혜진 없는 농구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우리은행에서 박혜진은 대표적인 금강불괴. 그랬었는데 박혜진도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거든요. 본인은 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진짜 근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처음에 부상 당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한 번 이렇게 좀 큰 부상을 겪어봤으니까 이제는 제가 조금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제 스스로 이제 요령도 찾고 몸 관리에서 좀 더 투자를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작년처럼 그렇게 낙오되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게 어쩌면 진짜 이번 비시즌 내내 제 숙제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정기를 우승을 했는데 결국 플레이오프에서는 삼성생명한테 1승 2패 하면서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삼성한테 이렇게 진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삼성이 무섭나요? 솔직히 무섭고 그런 건 아니죠. 네. 저희도 뭐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정은 언니가 빠진 자리도 너무 컸고요. 왜냐면 거기는 한별 언니나 혜윤 언니나 이런
골밑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뜩이나 골밑 여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제일 그나마 진짜 기둥이던 정은 언니가 빠지니까 그 부분이 너무 컸고요. 오히려 저는 플레이오프 때 국민이랑 저희가 게임 밸런스가 더 안 좋았던 이유가 너무 전기리그 막판까지 순위 싸움을 네, 했어? 순위 싸움을 하면서 진짜 조금의 이제 플레이오프를 생각할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솔직히 좀 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혜진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을 실패한 너무- 원인은 너무 주장해버리네. 아니 그 우승에 실패한 이유는 김정은 때문이다. 김정은의 결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를 경기를 거듭하면서 박혜진이 힘들어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시즌 때는 감독님이 그 한 게임을 위해서 게임에 제가 다 쏟을 수 있도록 음. 연습이면 뭐면 다 조절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는 딱 단기전이 가니까 이게 하루 만에 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뭐 시즌 때는 그래도 이틀 텀, 3일 텀 이렇게 되다 네네. 보니까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다가 이게 하루 텀이다 보니까 이 부하가 저는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그 3차전 종료 5분을 남기고 이성호 감독님이 주전들을 뺐어요. 사실 패배를 인정한 건데 팀이 패배하는 모습을 벤치에 앉아서 지켜봤던 건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상황은. 처음에 앉았을 때는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차전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뭔가 챔프전 당장 갈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2차전 지면서 너무 팀 분위기가 가라앉고 막 버스에서 울고 막 난리도 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전까지 좀 여파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 스스로도 너무 좀 지쳐가지고 감독님이 아무리 다그치고 제가 그거 하자고 해도 선수들도 다 지쳐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요. 오히려 더 아쉬움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제 스스로가 좀 체력적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냥 조금 다만 그랬던 거는 정은 언니랑 다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벤치 앉아서 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쨌든 이로써 우리은행은 3년 연속 챔프전에 못 나갔습니다. 3년이 됐나? 네, 그렇죠.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네. 챔프전이라는 무대가 되게 오래됐어요. 박지현 선수는 챔프전을 한 번도 못 뛰어봤어요 지금. 이상해요. 지연이 오고 나서 챔프전 못 가가지고. 네. 박혜진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 실패는 김정은 때문, 그리고 챔프전 못 간 건 박지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남 탓하는 걸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지난 시즌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요. 이번 FA 시장에서 김소년 선수가 잔류를 했습니다. 본인과 김정은 선수가 페이컷, 연봉을 양보하면서 잔류를 하겠습니다. 김소년 선수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할까요? 진짜 소니아가 작년 시즌 때 너무 잘해줬고 그리고 팀에 필요한 선수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는 진짜 단체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니아가 꼭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서 구단에서 꼭 저희도 잡아달라고 얘기도 했고 본인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FA인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니. 소니아 선수가 결렬에서 2차로 나갔으면은 그 이번에 계약한 3억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들고 나올 구단도 있었을 텐데. 근데 소니아 이거는 선수, 뭐 네.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규정상 1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1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니아 선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1차를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뭐 다른 구단을 만나든 뭘 하든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그땐 나도 30대 중반이 뭐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좀 박지현 선수를 제가 좀 갈아타기로 사실 그래서 페이커 때도 사실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박혜진이 양보를 한 거냐. 본인은 정은 언니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젠장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내가 작년에 어떻게 받은 그 조건인데. 아니요, 저는 진짜 그게 아니라 소니아 선수가 계약이 이제 처음에 계속 발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느낌상 이게 쉽지 않겠구나 해서 저는 오히려 정은 언니한테 말 안 하고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정은 언니는 게임 수를 많이 못 뛰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삭감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정은 언니한테 부담을 안 주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도 같이 이렇게 상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오히려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연봉 협상 기간인데 대폭 삭감됐습니까? 아니요. 이제 국장님 한 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또 대표팀에 들어가야 돼서 네. 5월 말쯤에 이제 우리은행에서 운동을 하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그때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2주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뭐 생각해도 뭐 너무 반토막이라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 부루 기자들한테 좀 이렇게 기부할 생각은 없나요? 일단 저는 저희 식구들부터 먼저 챙겨야 돼서. 그 박혜진 선수 본인이 사실 작년 FA 시장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랬죠. 네. 당시 존경하는 박혜진 선배님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겠다라고 했다가 본인한테 쓰레기 소리를 들었던 강희슬 선수가 이번 FA 시장에서 예상대로 가장 핫했습니다. 지켜보는 기분이 어떻던가요? 어쨌든 진짜 대한민국 이제 대표하는 최고의 슈터인데 그 슈터가 지금 원래 우승 후보였던 팀에 이제 거기 갔으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부담을 줘야지. 보고 있나? 내년에는 김단비, 신한의 김단비 선수가 FA가 돼요. 아우 이젠 네? 한번 갔잖아요. 다 나이 들어서 나이 든 사람은 아, 안 돼. 담비 언니는 한번 갔어요? 강하정 선수가 내년 FA 때 김담비한테 전화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거든요. 본인은 전화 안 할 거예요? 담변이요? 네. 일단 해보게. 잘못 컨셉 잘못잖아. 아니 괜찮아요. 네. 자 어쨌든 FA 시장의 변화가 이번에 좀 있었는데 이 변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은행의 내년 시즌은 조금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뭐 그래도 시즌은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드나요? 솔직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매년 항상 우리는 컨셉이 약간 좀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지금 반응이 약간 이러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작년 실패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때 이제 부딪히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즌 준비를 좀 잘해서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또 막상 들어오면 이렇게 일주일 운동하고 대표팀 가야 그렇죠. 되고 진짜 여기 남아있는 선수가 5명, 6명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 또 뒤늦게 들어와서 또 시간 없이 손발만 맞추다가 또 이제 시즌 바로 닥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조금 진짜 어렵긴 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즌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승을 했는데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 박지수 제끼고 소니아가 MVP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무언의 압박을 넣었었잖아요.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작년 MVP는 김소니아입니까 박지수입니까? 솔직히 기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수가 너무 사대하죠. 제가 조금 너무 욕심냈던 것 같아요. 소니아 미안하다. 이제야 진심을. 그 소니아 선수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근데 본인은 네, 저도 이번에 진짜 휴가 때 처음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봤어요. 원래는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거의 진짜 아직은 아예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뭐만 하면은 진짜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보통 말하는 이 명절 때 받는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가 싶으면서 이제는 조금은 저도 좋은 이제 분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실 강하정 선수도 지난번에 인터뷰 때 나와서 본인의 매력을 어필했었어요. 본인도 본인의 장점을 좀 어필해 보였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좀 순수하고 네, 순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어필을 하긴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가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눈을 요리조리 좀 돌리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네. 이런 질문 되게 이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농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혹시 하는지. 네. 저 이번에 제가 휴가 때마다 이제 약간 이런 사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래요? 걸 봐주시는 이제 제 스님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매년 가서 올해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질문을 제가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여기저기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제가 한 군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이제 그런 막 이렇게 위험하게까지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적당히. 네. 그럼요. 네. 해서 이제 연봉 최고의 걸 지금 썼습니다. 뭐 그 정도 쓸 수 있죠. 아니 한두 군데 이제 가서 이제 물어봤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데가 되게
게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정도 나이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게 진짜 길면은 37? 이 정도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휴가 딱 끝나고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많이 하면은 앞으로 5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몸 만드는 것도 또 지겹지만 이것도 이제 5년 뒤면 못하니까 또 재밌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 근육통이 5년이나 더 해야 된다고요? 네 근육통이 딱 어느 순간 아 이거 5년도 안 되겠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혜진 선수가 우리은행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면서 오늘 박혜진 선수하고의 라바올 초대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시즌 때 그래도 한 번 관중 입장이 됐다고 해서 이제 홈 경기 때 이제 관중분들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또 부상으로 빠져서 같이 이런 진짜 관중이 있는 경기를 작년 시즌 때는 전혀 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팬분들도 보고 싶고 그렇게 응원해 주셨던 이런 응원 소리라 그래야 되나? 그게 너무 진짜 그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뭐 30%든 50%든 정말 좋으니까 관중분들이 오셔서 이제 같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같이 응원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쨌든 이번 비시즌 때는 정말 몸 열심히 좀 관리 잘 해서 다음 돌아온 시즌 때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은행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진짜 경기장 꼭 찾아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오셔서 좀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은행의 심장, 우리은행의 주장, 진짜? 네, 박혜진 선수와 라바볼 초대석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순서에 박혜진 선수보다 더 재밌고 박혜진 선수보다 더 예쁘고 박혜진 선수보다 더 농구 잘하는 그런 분을 섭외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